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종가를 기준으로 장중 내내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엿새째 주식을 팔았고요. 오늘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종목 대응하는 방법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짜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가 가능할까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아차를 이제 기아차에 대한 레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유럽에서 잘 달리는 기아차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6월 러시아 판매 2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러시아에서 6월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한 17,307대를 판매해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월 5.9%에서 6.4%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16,097대를 판매한 현대를 3개월 연속 추월을 했습니다. 시장 수요는 10.2% 증가한 27만 2,12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아차의 러시아 판매 강세는 신차 효과와 그리고 유로 대회에 2년 연속 스폰서로 참가한 데 따른 홍보 효과로 판단됩니다. 기아차는 유럽 시장의 신형 리오를 2011년 8월부터 현대차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하여 출시했으며 신형 시드를 5월부터 출시했습니다. 6월까지 러시아에서 현대와 기아는 각각 89,243대 그리고 99,997대를 판매했습니다. 시장 수요는 141만 3,7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강한 회복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유럽 판매 목표로 순조롭게 달성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EU와 EFTA에서 이제 현대와 기아는 6월 각각 45,509대와 그리고 33,845대를 상반기에는 23만 3,043대 그리고 17만 958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차의 유럽 판매 성장세는 기아차의 미국 판매 및 중국 판매보다 더 강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미국 판매 증가율 10.5% 그리고 중국 판매 2.6%, 인도 판매 10.6%보다 높았습니다. 이로써 양사는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설정했던 유럽 판매 목표를 이제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같은 유럽 시장의 모멘텀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동양증권에서의 태광입니다. 성장성의 안정성까지 겸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2년 2분기 매출액 849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 OPM 16.5%의 준수한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2012년 1분기에 일회성 비용 등으로 어닝 쇼크가 발생했지만 2010년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고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주는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었지만 설비 부족으로 수주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6월 초 신공장 가동을 계기로 다시금 수주는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분기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인데요. 수주 실적은 회사의 캐파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캐파 증설에 이어 2차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월 평균 수주액은 3억 원의 증가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 또한 월 평균 267억 원 성장이 기대되고 OPM은 2011년 하반기와 유사한 평균 20% 수준으로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플랜트 업황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꾸준한 분기 실적 성장은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PER은 2013년 대비 8.1배로 실적 성장세를 감안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3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의 네페스입니다.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681억 원, 영업이익 101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 실적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네페스의 2분기 실적 호조는 삼성전자 AP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12인치 WLP 라인 증설 효과입니다. 그 외에도 고객 다변화에 따른 LDI 범핑 물량 증가와 ASP가 상승을 하고 있고 해외 신규 고객 확보에 따른 8인치 WLP 가동률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사업 전반에 걸친 실적 호조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도 매출액 7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0억 원으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LCD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객 다변화에 따른 LCD 범핑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애플 아이폰 5,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AP 물량 증가에 맞춰 12인치 WLP 증설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페스 본사의 12인치 WLP 생산 캐파는 1분기 9,000장에서 4분기 말 25,000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페스의 실적 전망은 단기, 중장기 모두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의 AP 신규 라인은 2012년 14라인, 그리고 2014년 오스틴 라인, 2014년 신규 17라인까지 매년 한 개씩 증성될 예정이므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실적 호조 가시성이 높은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단순 투자 지표상으로는 네페스는 절대 싼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14년까지 삼성전자 AP 증설 라인이 확정되어 있어 2014년 실적 전망을 앞당겨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갤럭시 S3 판매 호조와 아이폰 5 출시를 앞둔 현 시점은 단기적인 투자 모멘텀 측면에서도 비중 확대의 적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기아차, 태광, 네페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보내주신 분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니까요.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센투자플러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은 종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11,450원에 25%를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향후의 추세와 손절가 또 목표가 진단해 주십시오. 9027님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하셨네요.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풀어드립니다. 예,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의료 진단기기 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휴비치의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매년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또한 감소를 좀 하고 있어서 부채 비율 30%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주당 순이익을 보셔도 지금 893원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1,250원이기 때문에 주당 한 1,000원 정도만 나오면 지금 주가 수준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데 지금 9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11,450원에 25% 정도 사셨기 때문에 200원 정도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추세가 21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일 텐데요. 휴비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21선을 지키면서 횡보를 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휴비치가 좀 하락을 하던 시기에는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죠. 예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시기부터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간들이 생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거래도 충분히 붙어주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매매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3개월 누적으로 해서 25만 주 정도 사들였고요. 1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한 13만 주 정도. 기관이 최근 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기관이 좀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1800 지수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까지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빠졌죠.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았던 휴비치가 오늘 좀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음봉이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기존에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 조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 1,500원대에서 일단 매매가 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 보면 휴비치 굉장히 예전에 많이 갔었죠. 14,000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텐데요.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14,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8월, 9월 달까지는 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에서는 차익을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이 좋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만 가져가 보자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휴비치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봐드릴 문자 종목은요. 모베이스입니다. 매수가가 4,700원이네요. 오늘 종가와 똑같은 가격대 매수를 하셨고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3015님께서 주신 모베이스 홍희진 팀장님께서 지금 풀어드립니다. 자, 일단은 휴대폰 케이스나 뭐 갤럭시 노트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겠죠. 일단 뭐 케이스 업체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뭐 갤럭시 S3가 많이 팔리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진율이 좋거나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IT, 그러니까 핸드폰 부품주들의 테마가 좀 형성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 종가 베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오늘 종가에 좀 맞춰서 지금 형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5,000원 아무래도 강한 저항대 자체가 5,0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돌파가 돼야만 주가는 지난번에 고점 라인이겠죠. 아무래도 5,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힘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다음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차익 실현을 하신 뒤에 그러니까 5,000원이 확실하게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가 강한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해 주신 다음에 5,000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된 흐름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5,000원이고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55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2개 받고요.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디에스예요. 코디에스요?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요즘 날 그냥 확 올라서 그냥 자꾸 안 사지고 막 그래서 그냥 상을 치더라고요. 예. 그랬다가 다시 좀 밀리길래 5,300원에 샀거든요. 5,3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15%예요. 15%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장 장중에 상한가 갔던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월요일이었나요? 상한가 갔다가 밀렸거든요. 예, 그날 사신 거고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그렇게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우 막 거래도 많고 그래서 그냥 너무 또 뭐 삼성 SDI 하고 저거 이뤄진다고 계약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보니까 시황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좀 매출 뺐어요. 예. 시청자님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한 15% 정도 보면은 만족하신데. 15% 정도 수익 나면 빠져나와야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등락폭이 컸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도 터치가 됐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성일 연구원님께 의견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지금 봐서는 차트를 보면서 따라가신 거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코디에스가 상한가를 갔다고 하면 2, 3일 정도 더 기대를 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한가를 따라 들어가서 다음날 상한가 정도 15% 정도 목표로 하신 것 같은데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현재 전략 자체는 실패하셨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을 너무 많이 보시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가 않죠.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뭐 28억을 공급하기로 했다. 뭐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신규로 다시 한번 검사 장비를 뭐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코디에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뭐 28억, 10억 이런 것들이 코디에스의 주가를 움직일 만큼 큰 매출이다라고 보기에는 포션이 너무 작다라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전과 같이 이제 자동차용,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에 대한 테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코디에스도 테마를 가지고 또 10,000원까지 한번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테마가 있기에도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코디에스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용 비율이 지금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건 빚내서 개인들이 사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신용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승 촉매로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 특히 횡보나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올릴 수가 없죠. 그렇고 이 신용 물량들을 개인, 큰손이나 기관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코디에스를 개인, 큰손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둘 만큼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5,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드시고 20원 남았죠. 5,000원 깨지면 과감하게 매도하시고요. 5,0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거래량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소화된 거 이외에 2, 3일 더 추후적으로 봐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홀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 물량 정리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코디에스를 들고 가는 건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희 연구원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중에라도 매수한 가격이 나오면 팔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장중이든 뭐 종가든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되면 무조건 팔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디에스는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고 싶습니다. SK컴즈를 오늘 두 분께서 매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0810님 또 203 하나님께서 SK컴즈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단가 목표가 설정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SK컴즈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일단은 이 종목에 관심 없는 이유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뭐 싸이월드 현재도 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있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성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자체도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주목받기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현재 기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500억 매출,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매출액이 늘어나서 마진율이 좋아져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적자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엉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61선도 뚫어내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평선, 5일선조차도 안착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뭐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뭐 6월달에 뭐 21선을 뚫고 나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자체는 지속될 수 없을 뿐더러 뉴스에 의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돌발적인 그런 지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지금 뒤따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K컴즈 자체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구간인데 이전에 뭐 금호석유 같은 부분 지금 4월달에 5월달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박스권을 형성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만 주가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트가 그런 것들을 다 선행시켜서 좀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좀 관심이 가지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는 전략이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뭐 고점이랑 현재 주가랑 좀 비교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포스코 봐드릴게요. 포스코 종목을 사신 가격이요. 35만 7,333원입니다. 8%를 가지고 계시고요. 손절가와 또 목표 깔고 싶다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셨습니다. 8466님께서 매수를 하신 건데요. 낮은 가격에 잘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지 않아서 박스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혹시 비중을 늘리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의 이제 매출 구조를 조금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후판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를 하겠죠.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후판을 발행을 하고 이런 후판 가격이 좀 상승을 할 때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제품 중에서 이제 핫코일을 조금 절삭을 해서 이제 자동차 쪽에 좀 공급을 할 텐데 국내 자동차 업계들은 상당히 좋은 업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폭의 영업이익이 훼손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증가할 수가 있을 텐데 토목이든 뭐 건축이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건설 경기는 침체화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매출처인데 조선도 이제 특수선을 만들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실적이 좀 버티고 있지만 컨테이너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그 STX 조선해양이나 조금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업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을 만큼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실적이 크게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전방 산업들이 다 좋지가 못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여기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수요가 늘어날 만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를 들고서 중장기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예전에 포스코가 갔던 가격인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뭐 한 1년 정도 투자하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상당한 판단 미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정 수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PBR이 굉장히 낮은 35만 원 정도대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35만 원부터 이제 39만 원 정도의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자동차가 올라가고 현대건설을 비롯한 GS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포스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코를 매매할 기회가 다음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신 비중만큼만 가지고 가시다가 한 10% 정도 선에서는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그리고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포스코 상담 요청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487님께서 SK이노베이션과 슈프리마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둘 다 비중을 적지 않으셨거든요. 비중을 다시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산업이고요. 현대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는 25,950원이고요. 예. 또 비중은 32%예요. 예. 30%요?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월 20일 날 했습니다. 6월 아니, 20일. 4월 20일 날이요. 4월 20일이요? 네네. 예, 한 석 달 이상 들고 계신 건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글쎄, 저가 산 가격까지 안 올라와요. 예. 제가, 예, 목표가 하고요. 예.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매수하신 가격 부분 오면 빨리 팔고 싶으신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종목인가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대산업이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분 왔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목표가 얼마 잡으면 좋을지랑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단기하고 중기 알고 싶습니다. 장기와 중기 모두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담해 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해두시고 잘 판단해서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산업은 홍희진 팀장님 봐주세요.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현대산업 건설주를 매매하실 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아져야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주가 사상 최고가는 2007년도에 달성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드시 실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07년도 11월 달에 10만 8천 원까지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왜 그랬냐면은 그때 강남 아파트도 그렇고 기타 뭐 과천도 그렇고 주택값이 지금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건설 시장 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반대로서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경기, 그러니까 건설 경기와 관련된 현대산업이 상당히 조금 폭락을 했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보면은 22,750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주가는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적보다는 부동산 건설 경기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강남 재건축 값이 떨어지고 상당히 좀 분양이 안 되고 이런 흐름이 계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개선 기미가 나온다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진다면 아무래도 좀 가계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영향이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다시 한번 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일단은 본전선에서 좀 매도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셔도 60주선, 20주선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이 다시 한번 이탈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어드리는 저점 자체가 22,000원 자체가 깨지면은 주가는 2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22,000원이 종가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무너진다면 주가는 한 단계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를 21,500원 정도로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22,000원 딱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21,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지금 6월달과 7월달에 형성됐던 구간,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 돌파가 돼야만 주가는 한 차례 다음 저항대까지 한 27,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것들이 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요, 1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본전 정도, 그러니까 본전 정도 가격이 온다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추이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 추이를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5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좀 맞겠다. 근데 기간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건설업 정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안 정도는 지금 원하시는 목표가는 좀 가능할 수도 있고, 빠르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 한 2달 안쪽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고요. 57,000원의 비중을 25%를 들고 계십니다. 이공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인터플렉스 지금 봐드릴게요.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참 많이 올랐죠. 인터플렉스가 뭘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상당히 유명한 주식인데요. 인터플렉스가 주력으로 하는 거 이제 FPCB,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인쇄연성 혈로기판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스마트 기기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터플렉스는 그에 대한 수혜를 엄청나게 누렸죠. 인터플렉스를 월봉으로 보시면 예전에 1,160원이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6만 원이 넘어가니까
한 60배 정도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잘 따라갔던 인터플렉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향후 그럼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지금과 같이 고성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인터플렉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시총 1조 정도를 목표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PER은 10배가 조금 넘습니다. 다른 타 업종 대비해서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냥 12배, 13배 정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주식을 봤을 때는 위로 갈 것 같지가 않죠.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여지껏 고성장 해왔던 것처럼 막 올라가기에는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애플이나 삼성 측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인터플렉스의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플렉스가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마진 단가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건데 뭐 이녹스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타 경쟁사들 대비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 기술력 자체의 갭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스마트 기기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인터플렉스 혼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 전기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먼저 기술을 개발을 하고 마진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앞으로도 이런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인터플렉스를 사서 여기서 10만 원 가서 예전처럼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100% 수익을 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적정한 주가 수준 정도만 보시고 인터플렉스는 기존에 이제 기관이 관리했던 주식이고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전 고점 정도는 한 번쯤 더 터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주가 64,000원 정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에 지금 5만원대에서 3번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플렉스의 성장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 5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6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에는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인터플렉스를 보면 예전에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었던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주가가 15,000원에서 7만원, 8만원까지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인터플렉스도 이제 그런 구간의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스권 정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삼성중공업 봐드릴게요. 539 하나님께서 삼성중공업을 26,8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6,000원대 나왔으니까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건데요. 비중은 한 15% 있으시고요.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매도를 한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셨거든요. 홍 팀장님. 네.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좀 기다려보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만 원이 돌파돼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종목의 기업 가치로만 봤을 때 순수 이제 갈 수 있는 가격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한 4만 5천 원 이상,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채권 발행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발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채권이 발행이 됐다는 것 자체는 빚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돌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그런 부분 자체는 조선 업종에 대한 상당히 좀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여기서 계속해서 좀 들어온다면은 뭐 주가가 뭐 좋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횡보 국면에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6월달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주식책을 보시면 쌍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좀 고점에 대한 돌파가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게 쌍봉이죠. 근데 이제 쌍봉으로 주가는 무너졌지만은 지지선이 이제는 다시 한번 전저점에서 지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쌍봉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양호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5,000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는 항상 좀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35,000원의 매도가를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다음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39,000원이지만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신고가 경신을 위해서 달려가겠죠. 43,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35,000원이 이탈이 되는가 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그러니까 지금 챙겨 보시고 나서 35,000원 이탈 시는 일단은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5,000원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도 괜찮겠다는 진단이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봤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앞서서 제가 이제 비중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던 5487님의 종목인데요. 두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SK이노베이션은 16만 원에 10%라고 하셨고요. 슈프리마는 15,000원에 40%라고 했는데 매수가가 언제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간단하게 두 종목 모두 봐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4분기 정도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마진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죠. 정제 마진이 많이 나오면 그냥 영업이익이 나와서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고요. 그럴 경우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과징금을 조금 때리지 않는 이상에는 SK이노베이션은 뭐 유가가 120불 이상에만 있는다고 하면 20만 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고 지금 유가가 100불 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정제 마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반토막이 났죠. 영업이익이 2011년 12월하고 2012년 12월하고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만큼 국제유가에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향후 흐름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가 지금 8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가가 80불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때가 힘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유가가 80불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석유가 들어가고 있는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고 경기가 좀 침체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국제공조를 통해서 그런 상황까지 가게는 안 만들려고 미국도 유럽도 노력을 하고 있고 유가도 여기서 투기 세력이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충분히 수요만 가지고도 80불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을 해서 하반기에는 SK이노베이션, SO일 모두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 100불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80불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은 들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유가가 80불 밑으로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 정유주는 건들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슈프리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상당히 좋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 인식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에 소송에 걸리면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1년에 100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슈프리마가 소송 비용으로 절반 정도를 날렸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6,000원대까지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슈프리마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소송 비용이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물론 20배 30배까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슈프리마는 가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죠. 16,000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도전하기 어려운 가격대. 올해 5월 10일 정도에 찍었던 가격대인데 주가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아직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크게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 큰손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슈프리마 자체 회사를 좀 믿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시기를 찝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000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0원 깨지 않는다고만 하면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2만원 예전 주가였었던 3만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인터플렉스 봐드렸던 분인데요. 파트론도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11,550원이시고요. 25%를 들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와 같은 지금 수혜를 좀 받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고점에 대한 돌파가 3번 연속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번, 두 번째 돌파가 나와
나왔지만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지선이 다시 한번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좀 무너졌죠. 21선 어제 오늘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 자체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 쪽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11,300원, 11,3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전량 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지금 21선 정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짧게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자체는 지금 3일 연속 매도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매도를 뒤집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21선 돌파 흐름 좀 나온다라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11,8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 나와야만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11,800원 목표가 11,300원 손절가로 좀 제시해드리는 게 맞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1142님 비츠로시스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4,600원 20%입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예, 비츠로시스와 같은 이제 SI 업체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 뭐 경봉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국가 공공산업의 이제 SI 업체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CNC랑 삼성 SDI, LG CNS 등의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가 꽤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건 조금 늦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가 좀 붙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락을 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두 번째 날 손절을 하셔야 될 텐데 다시 거래량이 붙이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발판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윗꼬리를 조금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위로 올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직전 고점이었던 4,850원까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실적이 가시화되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850원 언저리에서는 강하게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라도 음봉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경봉이든 비츠로시스든 지금 너무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해서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28,550원에 사셔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25% 들고 계시고 매수가까지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런던 올림픽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539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런던 올림픽 수혜라는 건 뭐 TV에 대한 수요 증가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지금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기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값이 올라가고 수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주가가 좀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패널값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서 21선을 계속해서 좀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좀 기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갖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 28,000원까지 도달이 언제쯤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정확하게 장담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요. 2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런던 올림픽과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TV 쪽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LCD 패널값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사이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 그 구간 가격대가 오면 일단은 매도하신 이후에 주가 추이를 다지시켜 보시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 정도 되면 25,000원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매도 가격 자체는 어제 저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21,500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졌을 때는 그때는 미련 없이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뭐 영업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온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에도 흑자 전환시키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급락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25,000원 정도에서 짧게 좀
끊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추이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멜파스 보겠습니다. 멜파스 보내주신 분은 8412님이시고요. 21,8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 장중에 좀 높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져서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멜파스는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해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갤럭시 S3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터치스크린 업체고 I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갤럭시 S3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과 마찬가지로 멜파스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던 터치스크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이 많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런 상승세를 꾸준히 반영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부품업체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상 봤을 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2분기까지 2분기, 3분기 모두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2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22,5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22,500원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조금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26,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7,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올라왔는데 2만 원대 깨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2만 원 정도만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두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42님께서 베이직하우스 문의하셨는데요. 12,000원의 비중을 20% 실으셨습니다. 역시 가장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겠어요? 홍 팀장님. 자, 일단은 이거를 언제 사신 건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저는 예. 5월 달에 사셨으면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 본전이 와도 일단은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 습관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는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죠. 아직까지 떨어진 칼날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자체는 뭐 지금 실적이겠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내던졌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5월 달부터. 근데 이제 현재 외국인의 지분 감소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율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중국 법인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잘 다행히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마진율만 좋아진다면은 그동안에 빠졌던 게 갑작스럽게 급등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하신 가격이 기준이 되시기보다는요, 일단 주가 흐름 자체, 그러니까 1,500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1,500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10,000원 정도를 그러니까 확실한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시는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그 다음에 만약에 흐름이 더 좋아져서 주가가 좀 급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14,000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기와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로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되도록 최근에 상담을 받았던 종목과 겹치지 않도록 종목을 고르고 있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다 끝나가는데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먼저 4시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